안녕하세요. 예,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찬하라고 합니다. 요즘 그 입시 엄청 복잡하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1시간에서 뭐 길면 2시간까지 입시에 대해서 이게 막 떠들 정도는 됐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입시에 대해서는 아예 마이크를 쥐질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가끔 저번님들이 물어봐도 그 입시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컨설팅 쌤이 계시니까 좀 자세한 거는 그쪽에 또는 이제 입시 쪽 잘 아시는 이제 부장님 계시니까 부장님한테 문의하세요라고 하죠. 그 이유가 입시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되게 입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좀 단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입시가 복잡해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입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보려고 또 자료는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 유튜브도 있고 뭐 책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쪽을 쭉 좀 살펴보면 또는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그거 되게 이해가 잘 되게 글은 써놨죠. 근데 이제 그걸 여러 개 보다 보면 그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문제가 그런 것들이 그냥 매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머릿속에만 이렇게 떠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올해 아니고 내년 또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갑자기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무언가 기사가 나왔을 때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매번 바뀔 때마다 또 그걸 해석한 내용을 또 찾아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입시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쭉 차분하게 정석대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해서 요 자리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이런 요 강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입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임석균 수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입시 영상을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해서 정말 시즌 1은 기초, 그리고 시즌 2는 이제 좀 중급 내용, 나중에 시즌 3는 이제 고급 내용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저희 시즌 1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즌 1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다뤄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입시가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용어 정리가 좀 어머님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아무튼 지금 입시의 가장 큰 뼈대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입시의 가장 큰 뼈대라면 뭐 대학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그러면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차분하게 살펴보는 강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그렇죠? 기본적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수시 정시는 워낙에 이제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가지고 알겠는데 그걸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튼간에 그러면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입시의 그 전체 뼈대를 세우는 그 강좌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 1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시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시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수시는 이렇게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시로 뽑는 게 수시. 그리고 이제 정시는 제대로 그냥 정식으로 뽑는 게 정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수시하고 정시가 뭐예요? 일단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수시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을 보기 전이죠. 수능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학생부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이다. 혹은 엄청난 특기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좀 어찌 보면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특별 전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자원이 좋은 좀 괜찮은 학생들을 미리 좀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만든 전형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능 전이기 때문에 그 평가 방식은 무조건 이제 학생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정시는 뭡니까? 정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뽑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정말 큰 데이터가 생겼죠. 학생들의 수능 점수라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말 그냥 점수로 지원하는 전형을 얘기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우리가 정시는 어쨌든 수능이 11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적이 12월에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되는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많이 진행이 돼서 예전에 제가 수업하다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중 하나가 그 일찍 뽑다 보니까 발표도 빠른 학교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9월인가 10월인가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능을 이제 한 30일, 40일 남겨놓은 하여튼 그 시점에서 아이들을 이제 몇몇 모아놓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수시 발표가 나가지고 와, 뭐 수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뭐 상당수가 떨어졌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다 유유 그런 상태에서 나 한 대 남은 건 수능밖에 없어 하고 막 공부를 하는. 근데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막 학원에 와가지고 문을 벌컥 열더니 막 쌤, 저 합격했어요!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막 이제 모의고사 문제 푸는 아이들이 막 얼굴 막 구겨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 수시 발표가 그때처럼 좀 많이 일찍 나는 편인가요, 지금은? 그 발표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돼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일단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수능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지금 거의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학교 애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 예전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전에 발표를 해서 예. 그러니까 수시라는 거는 수능 보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좋은 학생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막았어요. 아, 교육부에서? 이제 이거는 좀 지양해라.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능날 애들이 시험 보는데 1차 발표가 나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예, 수능날. 아, 그때 당시에 수능날 발표한 학교가 많았었다? 아, 그 시험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심장 쫄깃해서 애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수시가 정시보다는 이제 좀 앞쪽에 미리 이제 보는 그리고 발표도 사실은 정시보다는 좀 빠른 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수시 이후에 정시가 있는 건데 그럼 갑자기 좀 궁금한 것이 그럼 정시 이후에는 수시 모집이 이제 아예 없는 건가요? 예. 전문대회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그거는 좀 심화된 강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심화된 강좌에서 그 얘기는 뭐 요만큼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금 있습니다. 있다. 예, 조금. 수시 모집 이후에도 정시 모집 이후에도 수시가 조금은 있다. 너무 적어서 그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없지만. 조금은 있다. 예. 아, 특이하네요, 그게. 저기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수시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뭐 수능 최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잖아요. 그게 뭐 수능 최저는 네가 아무리 뭐 학생부가 좋고 뭐 하다 쳐도 이 최저를 못 맞추면 넌 탈락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제 수시에서 그 미달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미달이 된 아이들은 사실은 그만큼 그 대학에서 안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정시로 2월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그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미달하는데 요즘에 미달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전 미달과 지금 미달은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10년쯤 전? 너무 오래 전이네. 근데 그때는 수시에서 한 20% 가까이 미달돼가지고 정시로 2월 된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수치는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수시에서 우리가 50%를 뽑으려고 발표를 다 했어. 전체 정원에. 근데 실제로 뽑히는 거는 40%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정시로 2월 돼가지고 그 실제 선발 인원이 수시 4, 정시 6 이런 식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방금 수현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 요즘에는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게? 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상위권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모집 1번인데도 불안했어요. 추가 모집 1번인데도? 아니 그 상위권은 뭐 의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대 이상. 이화여대, 뭐 성균관대, 한양대. 극급 이상인. 극급 이상인 대학에서는 예비 1번, 2번인데도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흔히 여기서 쓰는 용어로 안 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도는 거네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수능 고3 애들이 지금 입시 특징이 뭐냐면 재수생이 너무 잘해요.
재수생이. 아, 수능을. 예. 그래서 수능을 보통 고3 애들이 예. 대부분 망치지 않나요? 예. 아, 수능을. 예.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수능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이만큼 있지만 오늘 참을게요. 예, 그런데 이제 재수생이 세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재수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능날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시에서 웬만하면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서 추가 모집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미달과 지금 미달의 차이점이라면 예전에는 정말 미달이 나왔었어요. 경쟁률이 그렇죠. 네. 경쟁률 때문에 미달로 보고 계시는데 요즘 경쟁률은 보통 15대 1에서 20대 1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미달이 아니라 수시에서 마지막 모집하는 거를 간단하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예.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크리스마스쯤에 수시 모집은 모두 다 끝나요. 아, 12월 크리스마스. 12월 크리스마스 25일? 때, 예. 아, 쉽네. 예, 그렇게 딱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6일, 24일, 요 왔다 갔다 해서 좀 정해지긴 하는데, 예. 크리스마스가 이유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을 안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의대가 뭐 40명 중에 뭐 10명이 이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달이 아니라 예. 마지막 날 제가 예.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중앙대 의대를 붙었어요. 예. 근데 다른 한림대 의대에서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림대 의대를 붙어 있었지만 중앙대 의대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이 25일인 거예요. 아, 그날이? 그날이. 아, 마지막 마지막 날. 그러면 한림대는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2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즘 수시 2월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의 2월 되는 인원이나 이 숫자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네요, 이전에 비해서. 예. 그리고 또 약간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예. 대학들이 예. 수능이 어려웠어요. 예. 그러면 변별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쵸. 수능이 어려우면. 그러면 예.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왕창 뽑을까요? 최대한 적게 뽑을까요? 적게 뽑겠죠. 예. 왜냐하면 수능에서 좀 더 나은 학생들, 변별력 있는 그렇죠.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연대랑 고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차까지 올해 만약에 수능이 예. 쉬웠어요. 예. 그럼 수시에서 끝까지 뽑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근데 만약에 예. 수능이 어려워서 변별력이 좀 있다 생각하면 예. 3차에서 그냥 마감해버려요. 그냥 마감. 예. 아, 잠깐만. 그럼 안 채워도 되는 거네요. 네, 대학에서는. 어차피 이 정시로 가도. 그럼 대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원을 내가 뭐 100명이라고 쳐놓고 네. 수시. 그런데 이제 쓱 보니까 한 90명, 80명밖에 안 찼어. 20명이 이제 2월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올해 수능이 물수능이야. 예. 그래서 그 정시에서 뽑기가 확률이 좀 낮아. 그럼 이거를 뭐 추가 모집해서 계속 붙이는 거고. 예. 그럼 만약에 올해 수능이 좀 어려웠어. 11월 달에 본 수능이. 그러면 12월 달쯤에 이제 충원을 할 테니까 아마도. 그러면 그때쯤에 계속 충원을 해서 예. 아니죠. 어려웠으면 이거를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끊어가지고 이 인원을 2월 시키겠다. 예. 그러면 그 2월 그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 2월 시킨다 만다는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날까지만 뽑게 돼 있지, 뭐 몇 차까지 뽑으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들의 한 트릭이죠. 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거는. 복잡하네요. 네.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 그 한 가지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아마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같은데, 그 수시가 이제 이제 수시 합격을 했어요. 그런 이제 수시 합격을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시 합격하면은 너 정시 못 써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에 대해서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여름 방학 때쯤에 그 정말 가슴 아픈 기사들이 나죠. 가슴 아픈 기사.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상위권 대학에서조차도 예. 7월 달에 예. 부정 입학으로 애들이 퇴학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부정입학이면 제가 뭐 수능 컨닝 이런 거 수시를 몇 번 쓰죠?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120번까지 쓴 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 6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수능 원서를 6번 쓰죠. 예. 정시는 3번을 쓰고요. 예. 근데 어떠한 경우로 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쓰고 부모님이 또 엄마가 또 집에서 또 쓴 거예요. 그럼 7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7번째 그 붙은 대학은 예. 그게 거의 일어나지 예. 않는 삶이.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엄마랑 관계가 안 좋았네. 대화가 없었네,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뭐 예. 이거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300명 정도가 매년 7월 7월 달에 퇴학당하는 경우가 종종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작년부터.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예. 마지막 원서 있죠. 예. 6번 원서를 쓰는데 7번째 쓴 원서는 날아가게 무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해줘요. 자동적으로. 6번 이후로 쓴 원서들은 그냥 무시를 한다. 여기서 질문. 6번과 7번째의 차이를 어떻게 기준으로? 기준? 예. 기준? 예. 6번째, 7번째? 예. 6번째, 7번째 원서 기준은 어떻게 잡을까요? 자기가 지원서 낸 딱 접수 그 날짜겠죠, 아마도. 아닐까요? 카드 결제일입니다. 그거 예. 원서를 넣고. 예, 원서를 그 다음에 넣고. 내가 카드 그렇지. 결제 어떻게 했냐? 예. 그게 카드 전표. 예, 전표로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7번째, 8번째 쓴 네. 원서는 사라집니다. 전표 기준. 그 전표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인데. 아니, 그걸 왜 7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아예 이게 시스템화 좀 돼 있어가지고, 원서를 쓸 때, 이제 5번째 썼습니다. 6번째 썼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진학사에서도 모집을 하고, UA에서도 모집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인터넷 클릭해서 접수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요? 예. 너무 잔인하죠. 나중에 좀 그런 거 좀 바꿨으면 꽤 좋겠다. 많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어서 7번째는 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7번째는 날라간다? 예. 아니, 근데 7번째 대학에 붙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럼 떨어지는 거고? 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의외로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이거 생각을 못했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도 쭉 대충 봤는데, 소장님이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0% 입력이 사실은 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냥 수시하고 정시, 그러니까 수시는 대충 정리를 하면 미리 본다. 앞쪽에서 본다. 그런데 정시 이후로 보는 게 그냥 의미는 없을 정도로 조금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시. 그리고 이제 수시가 마지막 전체 인원 마감이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로 기억하면 좋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었죠? 그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충원 인원을 그냥 대학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능 난이도가 너무 좀 어려웠어. 그래서 앞에가 이제 수능으로 이제 선별이 가능할 것 같아 하면 그냥 놔둬버리고 이원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 수능이 너무 좀 평이했다라고 치면은, 그냥 최대한 수시에서 좀 모집을 하려고 대학에서, 특히 연대하고 고대, 상위권 대학들이 예. 그렇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의대 또 쪽도 이제 그렇고 들었네요. 대학이 욕심이죠. 좋은 애들을 뽑겠다라는. 근데 이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수능도 어떻게 될지도 이게 평가봐야겠네요. 올해는 수시 모집을 많이 뽑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지금 촬영 기준으로 올해는 2023년입니다. 2023년인데, 이에서 이제 매우 합당한 지침이 하나 내려왔죠. 그래서,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지 마라. 즉, 킬러 문항을 내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전보단 좀 쉬울 확률입니다. 이거 전부 다. 입시는 확률이니까. 확률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시에서 충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 고3한테 기회겠는데, 이거는 수시 쪽은요. 그렇죠? 물론 학생부를 잘한 친구를 대상으로. 더 많이 뽑겠죠, 수시에서. 수시에서 그러니까 더 많이 뽑으니까. 예, 더 많이 뽑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시를 지원을 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수시 정시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수시하고 정시하면 저는 이게 한 1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기들이 참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수시와 정시가 뭐예요라는 요 저의 질문으로 시작된 강의는 일단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이어가지고 수시하고 정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그 전형 쪽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너 그거 알아? 뭐? 아, 있잖아. 있잖아? 아, 있잖아. 아, 이찬화 과학학원?